김성부동산연구소 김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기로 속아서 고가의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저가의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가 성립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동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률행위, 즉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의사표시에서 사기가 성립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도심에 10억 정도 되는 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접근해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폐기물 처리장이 곧 건립되어져서 당신 땅값이 폭락을 할 거니까 폭락하기 전에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저렴하게 팔아라. 폐기물 처리장이 들었으면은 이 10억짜리 땅은 이제 1000만 원의 가치도 없어지니까 내가 지금 당신 땅을 1억에 사주겠다. 이렇게 접근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갑은 을의 말을 믿고 참 그래도 1억이라도 받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을에게 10억짜리 땅을 매도합니다. 자, 이때 을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이 과연 충족되어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자의 2단계 고의가 성립 요건 중에 제일 먼저 포함되어집니다. 첫 번째,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려는 고의. 자, 이것이 2단계 고의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표의자라 하는 것은 팔겠다 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갑이 표의자가 됩니다. 이 표의자를 기망, 즉 거짓으로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게, 착오로서 의사판단의 착오로서 매도하게, 1억에 매도하게 하려는 고의 분명히 존재했지요. 그죠? 이 착오에 의해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갑이 믿었죠. 그죠? 실제로 여러가지 어떤 조작된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 주변에 자기 땅 주변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고 가격이 이렇게 폭락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죠. 그죠? 그래서 착오에 의해서 표의자로 하여금 이제 갑이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고맙다. 곧 1000만원으로 떨어질 것을 1억에 이렇게 구입해줘서 고맙다. 내 물건 너희한테 받게 가는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조건 중에는 이 첫 번째, 이 두 단계의 어떤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립되어지고 두 번째, 기망행위, 즉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이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망행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날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꼭 알려야 될 정보를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것, 다시 말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에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조성되고 있는 사실을 이제 수분양자, 분양을 받을 사람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해
사기가 성립한다고 우리 판례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날조해서 기망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꼭 알려야 될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도 역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양단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어떤 공동묘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사실을 신의 칙상의 의무, 알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알려야 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것 역시 부작위, 즉 어떤 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즉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위법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망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법성의 유무는 케이스마다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 위법성이 판단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 주변이 이렇게 개발될 것이다 하고 조금 과장되게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위법성이 없다고 우리 판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분양자 입장에서는 과장해서 광고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수를 넣어서 좋지 않은 물건을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속여서 판매하는 어떤 그런 정도는 이거는 위법성이 없고,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아예 변칙적으로 세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례가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는 법을 위반하는 어떤 위법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주관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관적 인과관계는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아니고 주관적 인과관계입니다. 즉, 주관적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어떤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표의자가 1단계, 2단계 그 표의자의 어떤 기망, 을이 앞서 갑에게 사기를 쳤죠. 그죠? 폐기물 처리장이 생긴다고 이렇게 사기를 쳐서 갑이 헐값에 자기의 대지를 매도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통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믿지 않겠죠. 그죠? 안을 또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10억이 되는 토지를 그렇게 함부로 섣불리 판단해서 을에게 매도를 하지 않을 건데, 이 갑은 어떻습니까? 조금 사람이 순수하고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갑의 어떤 이 기준 자체가 통상이 일반인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의자의 주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사기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다른 사람은 사기를 안 당해도 갑이 순수하게 아니면 조금 사람이 떨어져서 아니면 좀 판단력이 부족해서 사기를 당해도 이건 어떻습니까? 갑이 어떻습니까? 을이 갑을 목적으로 사기를 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충분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어떤 성립 요건에 해당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은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충족되어졌을 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갑은 어떻습니까? 사기를 당한 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갑이 사기를 당하면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소는 무효화는
다른 개념이죠. 그죠? 만약에 갑이 취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유효한 상태로 이 계약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갑이 사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의사표시를 해서 이것을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취소를 했을 때는 이제 어떻습니까? 양 당사자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을 갑에게 돌려주고 갑은 어떻습니까? 10억을 어떻습니까?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취소로 인해서 부당 이득이 있으면 이것이 반환되어지고 갑은 어떻습니까? 을에게 당한 어떤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이 있었을 때 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형법상 을은 사기죄에 해당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어떤 벌금을 을이 부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고 해서 이 자체가 사기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사기가 성립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서 갑이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을이 어떻게 이렇게 사기를 했는지와 관한 어떤 그런 성립 요건이 1번에서 4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을이 어떻습니까? 사기죄에 해당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제3자의 사기가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C가 지금 사기라든지 어떤 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C한테 속아서 B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A가 이 부동산을 지금 매도를 했죠. 그죠? 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했는 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A가 매도했는 이 부동산을 B가 이제 구입을 했죠. 그죠? 그런데 이 B의 상태가 알았거나, 즉 A가 C의 사기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을 속아서 팔았다는 이 사실을 알았거나 오입니다. 그죠? 또는 알 수 있었는 경우, 즉 B가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알려고 하려면 알 수 있었는데 알려고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B의 어떤 과실이 있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B가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B가 취소하는 게 아니고 A가 이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취소해서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B가 이 부동산을 D에게 어떻습니까? 팔았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B가 악이나 혹은 과실의 어떤 상태로서 A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A가 지금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D가 어떻습니까? B가 D에게 이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에는 A는 D에 대해서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 민법 규정상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의의 제3자는 D죠. 그죠? D는 A가 C의 사기 강박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사실을 선의라 하는 것은 좋은 의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문법에서는 이 사실 자체를 몰랐는 게 선의죠. 그죠? 따라서 D는 선의이기 때문에 이 선의의 제3자에게 A는 대항하기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A는 D에 대해서 부동산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을 어떻습니까? 잃어버립니다. 대신에 A는 어떻습니까? C에 대해서 어떤 사기죄에 대한 형평상의 어떤 처벌을 하거나 B도 이 사실을 B가 사기를 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B도 어떻습니까?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다만 A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